노트북 화면을 본 수진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 태윤의 비밀 일기 사이트가 자동 로그인되어 있더군요. S와 드디어 선을 넘었다. 첫 문장부터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16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익명 사이트에 빼곡한 글들. S로 표시된 여자를 향한 남편의 은밀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일상 기록 같았는데 스크롤을 내릴수록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네요. 어젯밤의 일, 억눌렸던 욕망의 해소,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 적혀 있었어요. 수지는 그 S가 누군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처제 서연. 자신이 친정에 간 바로 그날 밤의 일이었거든요. 남편과 처제가 선을 넘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수지는 노트북을 덮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7개월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태윤, 47. 그의 삶은 시계추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무역회사 차장으로 일하며 16년째 수진과 함께 살아왔죠. 부모님께 물려받은 센텀시티 아파트에서 보내는 일상.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부부였어요. 변화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제 서연이 이혼 후 광안리에 혼자 살게 되면서 주말마다 언니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31의 서연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차분한 언니 수진과는 정반대로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 배구 선수였던 서연. 탄탄한 어깨와 긴 다리, 군더더기 없는 몸매를 가지고 있었죠. 운동선수 특유의 건강미 속에 여성스러운 곡선이 살아있더군요. 건강함과 관능미가 묘하게 공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서연의 방문. 어느새 태윤은 토요일 오후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수진이 마트에 가거나 화장실에 간 짧은 틈, 태윤은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펼쳐든 채 서연을 슬쩍 관찰했습니다. 세련된 블라우스, 몸에 꼭 맞는 니트. 이혼 후 더욱 성숙해진 여성의 향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죠. 소파에 앉을 때마다 드러나는 허벅지 라인. 팔을 뻗을 때 올라가는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허리 곡선. 의도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위험했어요. 다리를 꼬고 앉는 순간 치마가 타고 올라가도 서연은 개의치 않았죠. 감추려 애쓰지도 보이려 하지도 않는 태도였습니다. 본래의 부드러움과 탄력이 그대로 드러날 뿐이었어요. 태윤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곤 했습니다. 서연에게서 풍기는 향수 냄새와 함께 조금씩 무너져가는 자신의 이성을 느꼈어요. 평일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엔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큰일 났다는 그녀. 물이 계속 나온답니다. 바닥이 다 젖을 정도로 많이 나와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대요. 빨리 와서 막아달라고. 이대로 두면 아래층까지 피해가 갈 거래요. 태윤의 머릿속에 이상한 상상이 스쳤습니다. 서연의 말투가 묘하게 중의적으로 들렸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표현까지. 혼란스러웠어요. 어디서 나오냐고 묻자 서연은 세면대라고 답했습니다. 웃으며 사실 약간 장난이었다네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혹시 이상한 상상을 했냐는 물음에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행이라는 서연. 형부가 그런 상상을 할까봐 걱정했다는 말투에서 의미심장한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태윤은 직감했어요. 분명 의도적인 장난이었다고. 며칠 뒤 토요일 오후
수진이 친구를 만나러 급히 나갔습니다. 집엔 태윤과 서연만 남았어요. 부엌에서 물을 가져오던 서연이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반사적으로 일어선 태윤. 서연은 넘어지지 않으려 태윤의 허벅지에 손을 짚었어요. 아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일어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서연이 다리를 주무르며 표정을 찌푸렸어요.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이네요. 태윤의 허벅지 위에서 몸을 살짝살짝 움직이는 서연. 체중과 따뜻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서연의 손바닥이 태윤의 허벅지를 톡톡 두드렸어요. 탄탄한 근육을 느끼며 감탄하는 눈빛. 태윤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서연이 몸을 돌렸어요. 무릎도 안 좋다며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제안. 이제 태윤의 무릎 위에 정면으로 앉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서연의 치마가 올라가며 허벅지가 더 드러났고 그녀의 상체가 태윤의 시야를 가득 채웠죠. 무릎을 주무르기 시작한 서연. 그 과정에서 몸이 앞뒤로 미묘하게 움직였습니다. 태윤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멈춰야 한다는 이성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순진한 표정으로 그저 마사지를 해주는 척했습니다. 눈빛만은 전혀 순진하지 않았지만요. 또 다른 날의 일입니다. 여름 날씨. 에어컨 바람 아래 반팔 차림으로 TV를 보던 태윤. 놀러온 서연이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실수로 그의 팔뚝에 떨어뜨렸어요. 재빨리 휴지를 가져와 닦아주는 서연. 그런데 끈적끈적하다며 갑자기 입을 팔뚝에 가져다 댔습니다. 서연의 혀가 태윤의 팔뚝을 천천히 훑어냈어요. 태윤이 깜짝 놀라 팔을 빼려 했지만 서연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흘린 거니까 책임지겠다는 눈빛. 장난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행동은 진지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피부를 스치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달콤하다는 표정의 서연.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다는 듯 혀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태윤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장난이 아니라고. 멈춰달라고 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기분 나쁘냐는 물음에 제대로 대답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의도적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몸만큼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태윤을 볼 때마다 짓는 의미심장한 미소. 태윤은 그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서연이 집에 오는 날이면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농담 하나에도 심장이 뛰었고 서연이 떠나고 나면 집은 모든 에너지가 빠진 것처럼 허전해졌죠. 이런 감정을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그냥 처제를 예뻐하는 마음이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의 진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고. 수진에게 완벽한 남편이고 싶었고 서연에게는 믿을 수 있는 형부로 남고 싶었지만 감정은 이성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결국 비밀 온라인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사이트의 개인 계정이었어요. 매일 밤 수진이 잠든 후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은밀한 고백들을 풀어놓았죠. 오늘도 그 아이가 왔다는 기록. 어깨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손길의 감촉.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 절규였어요. 그 아이의 향기, 웃음소리, 심지어 그 아이가 앉았던 소파에서조차 느껴지는 온기.
자신이 미쳐가는 건지 모르겠다는 혼란스러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그게 더 고통스럽다는 고백까지 적었습니다. 온라인 일기엔 서연을 S로 표시했어요. 금지된 감정들을 은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은밀한 위안을 찾았어요. 수진이 깊이 잠든 밤, 홀로 남은 시간에 서연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이 놓고 간 헤어핀, 향수 냄새가 벤 쿠션을 만지작거리며 그녀의 존재를 상상했죠. 그리고 가장 은밀하게 서연의 관능적인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허벅지 위에 앉아있던 무게감, 혀로 핥아주던 부드러운 감촉, 무릎을 주무르며 몸을 움직이던 미묘한 느낌들,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억눌렸던 욕망을 달래며 금기를 넘나드는 쾌감과 함께 동시에 밀려오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수진에게 절대 발각되어서는 안 될 비밀. 그걸 알면서도 통제되지 않는 갈망은 위험한 달콤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진이 친정 어머니 간병으로 이틀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없는데 심심하지 않냐는 물음. 자신이 놀러 가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녁 7시경 도착한 서연,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 쓴 차림새였어요. 몸에 딱 맞는 원피스에 가벼운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목선이 깊게 파인 디자인이라 쇄골과 가슴골이 은은하게 드러났죠. 오늘 특별히 예쁘게 차려입은 서연. 한 바퀴 빙글 돌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원피스가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며 우아한 곡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세련된 여성의 매력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태우는 예쁘다고 답했지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모습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저녁을 함께 먹으며 서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이혼 후의 외로움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더군요. 특히 밤이 되면 혼자 사는 집의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다는 표정. 와인을 조금 마신 탓인지 볼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형부 같은 남자가 어디 있겠냐는 눈빛. 태우는 당황했어요. 든든하고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를 원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태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엔 단순한 칭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되겠냐는 듯 잠시 망설이는 서연. 형부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표정이에요. 떨리는 호흡, 붉어진 볼이 그녀의 마음을 대신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멈춰야 한다는 이성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왜 안 되냐는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우리도 남자와 여자라는 게 그녀의 생각인가 봐요. 태윤의 손을 잡는 서연의 손길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언니는 어떡하냐고 묻자 서연이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어요. 쉿, 비밀로 하자는 제스처네요. 우리만 알면 충분하다는 눈빛. 태윤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댄 서연. 그녀의 피부가 와인 때문인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외롭다는 서연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오늘 하루만 위로해달라는 무언의 부탁. 태윤의 이성이 흔들렸습니다. 형부도 외롭지 않냐는 듯 태윤을 바라보는 서연. 요즘 언니랑 어색한 걸 자신은 다 안다는 표정이에요. 서연이 태윤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태윤의 팔에 밀착되었어요. 우리 둘 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눈빛으로 속삭이며 서연이 태윤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태윤의 마지막 이성도 무너졌어요.
서연의 입술이 태윤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던 처음이 점점 격렬해졌어요.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거실 소파로 이어진 두 사람. 창문 사이로 들어온 달빛이 은은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어요. 서연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스스로 원피스 어깨끈을 내렸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아름다운 몸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봐달라는 서연의 간절한 눈빛. 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을 품에 안았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묻자 진짜 원한다는 눈빛으로 답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모든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해소되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현실로 돌아왔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후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윤의 노트북을 빌려 쓰려던 수진, 자동 로그인되어 있던 익명 사이트를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했을 텐데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몇 개의 글을 클릭했죠. 처음엔 일상적인 기록들이었어요. 하지만 S에 대한 글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젯밤 S와 드디어 선을 넘었다는 내용,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기쁨, 죄책감과 만족감이 동시에 밀려온다는 고백, S도 자신을 원하고 있었다는 확신, 함께한 시간들이 자꾸 떠오른다는 회상이 적혀 있었어요. S가 정말 아름다운 여자라는 찬사와 함께 이런 관계가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문,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간다는 후회까지. 수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더 읽어보니 그 일이 자신이 친정에 간 바로 그날 밤에 벌어졌더군요. 남편과 처제가 관계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진실. 수지는 노트북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서연을 바라보던 미묘한 시선들, 서연이 올 때마다 기분 좋아하던 모습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수지는 바로 추궁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확신이 선 토요일 오후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만들었죠. 서연을 좋아하냐고 갑자기 물었어요. 태윤은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처제인데 무슨 소리냐는 변명. 하지만 수지는 온라인 일기를 봤다고 밝혔어요. S가 서연 아니냐고. 선을 넘었다는 것도 다 써놨더라고. 태윤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졌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냉정하게 선언했죠.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서연에게 정말 마음이 있으면 정리하든가 아니면 둘의 관계를 정리하든가. 최후 통첩이었어요. 그 후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수지는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태윤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을 향한 감정은 분명 존재했지만 16년간 함께한 수진과의 삶도 결코 가볍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수진이 결정을 물었습니다. 태윤은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미안하다고, 서연을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지만 혼자만의 감정이고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지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알겠다고, 친정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당분간 따로 지내자고. 다음날 수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태윤은
깊은 후회와 공허함을 느꼈어요. 2주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친정에서 지내던 중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혈당 조절이 잘못되면서 의식을 잃었답니다. 태유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었어요. 의식을 되찾은 수진이 태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나 보다는 예상치 못한 사과였습니다. 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내를 잃을 뻔했던 경험이 그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태윤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몇 주간의 간병 생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를요. 서연을 향한 감정은 일시적인 욕망이었지만 수진에 대한 사랑은 16년간 쌓아온 진짜 인생이었던 거죠. 병실에서 함께 보낸 밤들이 태윤을 변화시켰어요. 수진이 힘들게 물을 마시려 할 때 받쳐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밤새 손을 잡고 있는 동안 태윤은 자신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과의 그날 밤은 짧은 불꽃 같은 순간이었지만 수진과의 삶은 오랜 시간 쌓아온 단단한 기반이었거든요. 수진이 회복되면서 태윤은 비밀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서연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예전만큼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태윤의 변화를 눈치챘죠. 어느 날 그녀가 직접 물었어요. 자신이 뭔가 잘못했는지, 왜 갑자기 피하는지 궁금하다고.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날은 실수였다고. 서연에게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을 가질 뻔했기에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형부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의식하고 있었다는 서연. 하지만 우리 둘 다 그날 이후 더 나가지는 않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 슬픈 미소를 지으며 언니를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어요. 언니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더 이상 집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서연과의 대화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녀도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가끔 서연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더 이상 그것이 태윤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윤과 수진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졌어요. 위기를 함께 넘기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던 거죠. 태윤은 이전보다 수진에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꽃을 사들고 오기도 하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가며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수진도 태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 무덤덤했던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게 매 순간 전해졌거든요. 두 사람은 다시 부부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는 이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느 날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좋은 사람과 사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윤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서연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태윤은 안도했습니다.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고 동시에 자신도 수진과의 삶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해운대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11월의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물었어요. 후회하냐고. 태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아니라고. 그 일이 있었기에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태유는 그날의 실수를 후회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수진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만큼은 감사하게 생각했거든요. 수진은 한 번 더 그러면 정말 집 나간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장난기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멈춰줘서 고맙다고. 태유는 수진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해변을 걸었고 그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을 향한 감정은 이제 가슴 한 구석에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때로는 떠오르기도 하지만 더 이상 태윤을 흔들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한때의 욕망이었고 금지된 유혹이었지만 결국 태윤이 선택한 것은 수진과의 삶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윤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가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서 완성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서연을 향한 감정을 억누르고 수진을 선택한 그 순간이 바로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욕망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간단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태윤은 책임을 선택했고 16년간 함께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로는 더 값진 사랑을 지켜내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진이 쓰러졌을 때 느낀 그 공포,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두려움이 태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태윤은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보이는 그녀의 얼굴이지만 태윤에게는 그 어떤 여자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수진도 태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그런 편안함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결혼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에서 조촐하게 기념일을 보냈어요. 태윤은 수진에게 꽃다발과 함께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였죠. 수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17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도 함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더 단단해진 관계였어요. 서연은 이제 새로운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가끔 가족 모임에서 만나지만 예전의 그 긴장감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거죠. 태윤은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신뢰와 배려, 그리고 서로를 위한 선택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는 용기가 더 큰 사랑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금지된 유혹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죠. 태윤처럼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고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유혹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태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고 수진을 선택했으며 그 선택에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과의 유대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정직함이 모두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되죠. 태윤과 수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